편한 질의 시간이 따로 없을 것 같아서 네네. 된 김에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법무장관님, 어제 그 서울 동부지검 합수단이 네네. 갑자기 이제 수사 중간 보고, 저는 이제 결과 보고인가 했는데 중간 보고라고 돼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제가 좀 보고 약간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 문안 중에 이런 문안이 있었어요.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에 대해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 없음 처분한다.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은 마약이 176kg이 이게 580만 명 투약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허술하게 똑같은 루트로 13차례나 걸리지 않고 들어왔는데 도운 흔적이 없으니까 혐의 없음 처분한다라는 이 말 자체가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게, 이게 전방 DMZ에서 북한군이 몰래 침도해서 뚫리면은 사단 장소부터 해서 줄줄이 전부 다 처분을 받는데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설사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네. 혐의 없음 처분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저는 사실 납득이 잘 안 됐고요. 이게 이제 마약이어도 큰 문제지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생화학 무기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화학 무기 176kg를 제가 찾아보니까 살인가스로 하면은 17,000명을 살상할 수 있는 게 그냥 국경을 뚫고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죠? TNT 폭약가루였더라 그러면은 350명을 동시에 살상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진 건데,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혐의 없음이라고 처분한다는 얘기를 중간 수사 보고를 이렇게 딱 때리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갔고, 또 하나는 그 김건희 일가의 연루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거기 내용이 나와 있긴 한데요. 사실은 김건희 일가가 세관 쪽하고 공모를 해서 마약을 들여온 게 아니라는 의혹도 계속 있는데, 저는 이게 지금 쪼개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가 하는 의심이 자꾸 들어요. 왜냐하면 그 마약 수사 관련해서 세관은 혐의 없음 처분을 해버리면 김건희 일가가 세관하고 관련된 거에 대해서도 이미 수사는 사실상 종결되는 문제가 발생해 버리게 되는데, 이거를 저는 시기적으로도 왜 이렇게 오해스럽게 했을까? 예를 들면 또 뭐 보니까 오늘 언론에 보니까 뭐 백혜련 경정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하는데 그 직전에 이 발표를 해버려서 결과적으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하게 된 거에 대해서 기각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게 연막전을 핀 게 아니냐, 이런 오해까지도 불러일으켜서 지금 그 댓글들이 장난이 아닌 상황들을 왜 초래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되면 이 수사의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국민들이 신뢰를 하겠는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장관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그런 의혹이 발생하지 않게끔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잘 살펴주셨으면 하는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정현호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이게 특별수사팀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좀 네네. 관심을 갖고 엄정하게 조사하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팀이 만들어졌고요. 이문정 검사장 팀들도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통화 기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굉장히 여러 차례 걸쳐 압수수색을 하셨는데, 예. 당사자였던 그 말레이시아 어떤 그 마약 밀수범들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들을 전혀 발견하지 못해 갖고 있다. 저는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예, 다만 한번 일단 이렇게 이름 중간 보고를 한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이제 백혜령 경정도 입장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예.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하게 조사될 수 어쨌든 있도록. 이런 기자회견이나 뭐나 좀 철저하게 해서 네. 이런 의혹들이 괜히 부풀려지지 않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예, 좋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법원행정처장님, 제가 뵌 김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저는 아무리 누워서 자다 깨서 일어나서 천정을 봐도, 방바닥을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우리 법원행정처장님이 몇 차례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판사는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한다. 우리가 지금 지기현 판사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도 안심하고 지켜보라든가 판사가 양심에 따라서 하니까 결과를 보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법사위에서 사법개혁안을 이야기할 때마다 어제 판사들도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사라든가 평가제도가 바뀌게 되면 재판의 독립성이 훼손이 된다. 또 내란전담 재판부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이 추천한 판사, 헌법재판소가 추천한 사람이 추천한 판사, 이런 분들이 되면 재판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본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판사는 양심과 헌법에 따라서 판결을 한다며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법무부 장관님이 추천한 판사는 양심에 따라 안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헌법재판소에 추천받은 판사는 양심에 따라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도대체 판사들의 양심이라는 게 무슨 토끼가 아닙니까? 꺼냈다 집어넣었다 그때 다르고, 국민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어찌 보면 법원행정처장님이 그대로 입증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국민들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쨌든 내란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분이 콕 찍어서 세운 판사가 정상적인 재판을 안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본인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판사는 인사나 평가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재판의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라고 지금 항변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추천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국민들의 말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콕 찍어서 지명한 판사가 공정한 판사 재판을 안 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말이 이렇게 다르고 이렇게 다르고 이걸 어떻게 설득력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헌성이 있고 위헌이면 위헌이라고 얘기하든가 위헌의 여지가 있다라든가 그리고 재판의 독립성을 이야기한다든가 저는 이런 게 혹세무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뵙게 되면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도대체 기본적인 논리가 안 맞잖아요. 이 말이 도대체 어떻게 계속 반복해서 튀어나오는 건지 좀 오늘 답변을 해주세요. 좀 정확하게.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요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법관들뿐 아니라 최근에 이제 전법대 정법관대표회의라든지 그리고 이제 대한변협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민변이라든지 참여연대, 경실련 등 모든 이제 단체들에서 적어도 이 법에 대해서는 위헌적인 이제 소지가 있으니까 극도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한두 사람이나 한두 기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나 그 기관의 어떤 편견이라든지 무지의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모든 기관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 제 말씀 맞으면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 정부의 어떤 이제 그 군주권 실현을 위해서 바라는 충정해서 그렇게 드리는 말씀으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시간에 그럼 하나는 말을 길게 하셨는데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안 했어요. 만약에 법원행정처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판사는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다 그러면 법무장관님이 추천을 했든 헌법재판소가 추천을 했든 국회가 추천을 하든 누가 추천하든 그 판사는 다른 판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판사가 하든 재판은 아무 영향을 안 받는 거네요. 그러면 국민이 어떤 재판관을 더 신뢰할 거냐만 보장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 누가 추천하면 재판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라고 얘기하면 아무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법무장관님 혹시 추천하면 판사 아닌 다른 사람을 추천할 거예요? 재판관으로? 그건 아니잖아요. 불가능합니다. 판사를 추천하실 거잖아요. 법원재판소도 판사를 추천할 거잖아요. 말이 논리가 안 맞잖아요. 예? 예, 위원님, 요 말씀만 한마디만 좀 간단히 덧붙이겠습니다. 예, 제가 늘 존경하는 우리 최 의원님 말씀이니까 무슨 취지인지는 이해를 하겠고요. 저희들이 이제 지금 제일 큰 이제 사명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정말로 역사적인 이 사건 재판이 혹시라도 이제 이런 위헌성 시비로 인해서 재판이 장기간 이제 진행이 안 되거나 혹시라도 위헌 판결을 받아서 이제 무효화돼 버리면은 그에 따른 이제 우리 사법적인 역사적인 책임은 저희 법원이 다 이제 뒤집어서야 되는 그런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은 어떤 감성적인 차원이나 또 이제 정치적인 차원보다는 정말로 정치하게 법리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 대부분의 법률가들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틀 만에 내릴 수 있다는 것도 대법원이 직접 사례를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뭐 재판이 뭐가 연기가 됩니까? 예? 이틀 만에도 할 수 있잖아요. 파기환송심. 예? 이틀만 했지만. 얼마나 신속하게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왜 재판에 따라 달라집니까? 네, 최혁진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